3단계 1호 3주 셋강.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즘 우리나라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바로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강이 더러워져서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강을 더럽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을 죽이고 있어요. 샛강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면하기 위해 대책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강의 생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소나기가 한 줄기 후두둑 쏟아지더니 창호지 바른 뒷문에 한 폭의 동양화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달림이 그린 뒤란의 대숲이었다. 마디 굵은 왕대나무 줄기가 양쪽에 쭉 곧게 섰고 사이사이에 가느다란 대나무들이 들어차 있으며 이파리들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홀로 앉아서 먹을 갈았다. 오른손으로 75번, 왼손으로 75번. 대나무는 보통 이 숫자를 더한 것만큼이나 산다. 손에 튄 먹물을 닦은 소녀는 치마 저고리 옷 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나서 형광등을 껐다. 뒷문에 비친 대숲이 한층 더 또렷해졌다. 이번에는 저 대숲을 벗겨낼 수가 있겠지? 소녀는 화선지를 갖다 가장자리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붓을 들었다. 전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대숲을 벗겨내려고 했지만 이파리가 흔들리거나 달림이 구름 속에 숨거나 친구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문제 없었다. 대나무 이파리가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소나기가 한 줄기 쏟아졌을 뿐 구름 한 조각도 없다. 또 친구들에게 오늘 밤은 이웃 마을 친척집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방해될 게 없었다. 소녀는 학교에서 익힌 묵화 솜씨를 되살려 뒷문에 비친 대로 대숲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오빠가 이 묵화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붓을 잽싸게 놀리던 소녀는 외국에 간 오빠 생각이 나서 빙그레 웃었다. 편지 올 때마다 뒤란의 대숲도 안녕하시고 라는 사연을 빠뜨리지 않으므로 이번 답장에는 오빠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뒤란의 대숲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써서 이 묵화와 함께 붙일 참이었다. 처음에는 낮에 직접 대숲을 보고 그릴까도 생각했지만 달 밝은 밤이면 뒷문에 비치는 대숲이 눈에 삼삼 어린단다 라는 오빠의 간절한 사연에 조차 이왕이면 그것과 똑같이 벗겨내려고 한 것이다. 대숲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갔다. 뒷문에 화선지에 비친 대로 벗겨내듯이 그리니까 속도가 빨랐다. 소녀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다가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다. 막 다 그려가던 대나무 밑동이 딱 꺾여버린 것이었다. 소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는 방문을 밀치고 발소리를 죽여 뒤란으로 가보았다. 웬 사내아이가 대나무 한 그루를 낫으로 베어 가지를 쳐내고 있었다. 옆집에 사는 아이였다. 시가! 소녀는 대뜸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시기는 흠칫 놀랐다. 그러나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낫을 들고 선 채 이쪽을 바라보았다. 뭐 하려고 그러지? 뭐 하려고 대나무를 베었어? 소녀가 부드럽게 묻자 시기는 낚시질 하려고요 하고 겨우 입을 열었다. 소녀가 대숲으로 다가가 손목을 덥석 잡아 끌어도 시기는 뿌리치지 않고 울타리 사이로 순순히 딸려 들어왔다. 소녀는 대나무에 얽힌 샛강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다. 이 마을 대중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샛강이 흐른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이 마을에는 한 달 내내 비가 내려 샛강 뚝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는 바람에 작물을 망쳐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샛강 뚝이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데 이 무슨 병개인고 하느님이 노하셔도 이만저만 노하신 게 아니네 그려 하고 탄식했다. 왜 뚝이 터졌을까?
이 의문은 소녀의 할아버지가 풀었다. 소녀의 할아버지는 그때 소년이었다. 소년은 언놈이라고 불렸다. 남의 집 행랑채에 얹혀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언놈의 아버지였다. 어린 언놈은 그 집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자랐다. 어느 날 저녁 때 언놈은 샛강 둑에서 어미소 누렁이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 샛강은 양쪽으로 대숲이 늘어서 있어 보기에 한결 시원했고 작은 폭포에는 햇살이 드리워져 마치 새하얀 광목을 쫙 걸쳐 넣은 듯했다. 이 작은 폭포에 이따금씩 은어 새끼들이 물줄기를 타고 오르다가 꼬리를 반짝반짝 쳐대며 떨어졌다. 언놈은 언제부터인가 매일 한 번씩 샛강 둑에 나와 그 은어떼들을 바라보아야 속이 시원했다. 꿈에도 나와보는 샛강, 그리고 은어떼. 언놈은 은하는 물론 잉어, 붕어, 뱀장어, 미꾸라지 등과도 이따금 꿈속에서 미역을 감으며 놀았다. 작은 폭포에 7빛깔 무지개가 곱다랗게 섰다. 야, 언놈은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손뼉을 쳤다. 어메, 누렁이도 풀을 뜯다가 말고 방울을 딸랑거리며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그 무지개 다리 위를 은어떼들이 건너는 듯했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청승 맞은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언놈은 머리가 쭈뼛했다. 대중리에 퉁소 소리가 나면 난리가 난댔는데 무지개도 그 소리에 놀랐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퉁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언놈은 얼핏 누렁이를 미루나무에 베어놓고 퉁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소리를 죽여 갔다. 작은 폭포가 눈앞에 펼쳐진 강둑에 다다랐을 때 언놈은 급히 대숲에 몸을 숨겼다. 이윽고 작은 폭포 밑에 웬 청년이 나타났다. 신문지로 고깔모자를 만들어 쓴 그 청년은 여전히 퉁소를 불고 있었다. 저건 대나무로 만든 거 아니야? 퉁소를 난생 처음 보는 언놈은 입을 딱 벌렸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한 그루라도 꺾으면 마을 노인들에게 끌려가 혼쭐이 나므로 대나무 이파리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외놈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죽창을 만든 그 대나무 밭이기 때문이었다. 고깔 모자를 쓴 청년은 폭포가 굽이치는 폭포 아래서 한동안 퉁소를 불더니 이쪽을 보고 손짓하였다. 언놈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웬 청년 하나가 대숲에서 무엇을 들고 뛰어나갔다. 고깔모자를 쓴 청년이 그를 손짓해 부른 것이었다. 대숲에서 뛰어나간 청년은 손에 든 것을 폭포 밑에 강물에 쫙 폈다. 그것은 그물이었다. 언놈은 퉁소도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물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물이 마치 도깨비처럼 생각되었다. 은어떼들이 그물에 걷어 올려질 때는 가슴이 섬뜩했다. 이제는 은어떼들이 작은 폭포에서 마음대로 놀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머리에 퍼뜩 스쳐갔다. 저건 틀림없이 어머니가 이야기해준 퉁소 부는 낫도깨비야. 언놈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언놈이 얼굴을 들어 그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을 때 청년 2명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튿날 온 동네에 퉁소 부는 낫도깨비가 샛강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을의 장정들은 노인들에게 허락을 받아 샛강 둑 밑에 있는 대나무를 한 개씩 베어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죽창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요망스럽게 퉁소를 불며 샛강에 나타난다는 낫도깨비들을 잡을 계획이었다. 장정 5명이 손에 죽창을 들고 샛강으로 가서 대숲에 숨어 언놈의 말대로 머리가 세목골이며 하얀 망태기를 들고 퉁소를 불더라는 낫도깨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아, 저기 와요. 앞장서서 간 언놈이 고깔모자를 쓴 청년을 손으로 가리켰다. 어제 고기잡이에 재미를 붙인 그들은 또 퉁소를 불며 어깨에 그물을 메고 샛강의 작은 폭포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꼼짝 마라! 마을의 장정들은 그들이 낫도깨비가 아니라 못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죽창을 겨누며 달려갔다. 고기 잡는데 왜들 이렇소까? 그들은 가까운 도시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었다. 장정들은 당장에 죽창으로 그들을 해치워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뒷날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눈물을 머금고 마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뒤부터 샛강은 일본인들과 또 그들과 친한 사람들의 고기잡이 터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그들과 어울려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기 일쑤였다. 한편 색강에 사는 고기들이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잡혀가자 그들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씨를 말리려더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지요? 늙은 잉어가 고기 대표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사람들을 한번 혼내줍시다. 여러 고기 대표들은 옳소! 찬성이요! 하고 부르짖었다. 무슨 좋은 방법 있소? 잉어가 물었다. 2개의 구멍을 내어 비가 많이 올 때 홍수를 냅시다.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나게. 미꾸라지가 폴짝 튀며 말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 색강 둑 밑에 있는 대나무들을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둑이 쉽게 터질 게 아니오. 은어가 말했다. 아니 그런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오? 고기 대표들은 은어를 비웃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맡기십시오. 은어 대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곧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 뒤 색강에 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점점 불어났다. 그물질뿐만이 아니라 가끔 낚시질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은어들은 색강에 와서 낚시질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하나둘씩 낚여갔다. 고기가 잘 잡히니까 대중리 마을 사람들까지도 재미가 나서 낚시를 즐겼다. 뿐만 아니라 대나무를 못 베게 하던 노인들까지도 대나무를 베어 낚싯대를 만들었다. 대나무에 손도 안 대던 대중리 마을의 관습은 이로써 무너져 버렸다. 보시오, 대나무가 하나둘 잘리질 않소. 은어들은 자랑스럽게 고기들에게 외쳤다. 과연 내 몸을 잡혀가면서까지 사람들의 못된 정신을 고쳐놓으려는 그 마음에 감복했소. 처음에는 비웃던 고기들이 놀라워하였다. 잉어, 붕어들도 은어들을 본받아 스스로 낚시에 물려갔다. 낚시하는 재미에 팔려 이제는 그물질도 뜸해졌소. 이리하여 우리는 떼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얼른 낚시에 물려갑시다. 색강의 고기들은 만나면 이렇게 외쳤고 미꾸라지, 뱀장어, 개 등은 용기 백배하여 더욱 부지런히 2개의 구멍을 뚫었다. 대중리의 대나무가 낚시질엔 안성맞춤. 어느새 이런 기사가 신문에조차 나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후 색강가의 대나무가 거의 다 베어지다시피 하여 트럭에 실려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낚싯대용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다.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해줄 때가 왔다. 색강의 고기들은 어서 장마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한 달 내내 계속 내렸다. 색강의 고기들은 거의 다 강의 하류로 피했지만 은어떼들만은 둑이 터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되고 농작물은 마치 비질하듯이 쓸려나갔다. 집도 물에 잠겨 사람들은 뒷산으로 피해갔다. 언놈은 달 밝은 밤에 뒷산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색강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저 은어떼들 하고 외쳤다. 너무 굵거나 가늘어서 낚싯대 깜으로 쓰지 못해 베어가지 않은 색강가의 대나무들. 그 이파리에 은어떼가 올라앉아 춤추고 있었다. 아니 춤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소중하답니다 라고 바람결에 간절히 호소하며 반짝반짝 눈물 짓고 있었다. 홍수로 인한 큰 흉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로 목숨을 이어갔다. 2개의 구멍을 뚫자고 주장했던 미꾸라지들은 어느 날 물이 잔뜩 고인 논에 모여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들은 역시 만물의 으뜸인 인간입니다. 우리 미꾸라지들은 앞으로 인간의 몸을 보양하는 데 바칩시다. 그러면 그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색강에 사는 우리들을 다시는 해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미꾸라지들은 논이나 도랑에 남아 새끼도 치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미끌미끌 잡혀가 몸보신하는 데 이바지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다 못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언놈은 열심히 일해서 장가 들고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대중리에 남아 대나무 심는 일과 색강의 고기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꿋꿋이 살았다. 그리고 늘 자손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색강의 고기가 뛰놀아야 마을이 평화롭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소녀는 이와 같은 자기 할아버지적 이야기를 시기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내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고 속삭이듯이 물었다. 시기의 태도는 왠지 고분고분했다. 옛날 이야기요? 그래, 옛날 이야기지만 이건 진짜 옛날 이야기야. 소녀의 말에 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적 이야기인데 말이야. 색강 이야기죠? 고기들이 사람들에게 마구 잡혀가자 홍수가 나게 한 시기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니, 어떡해?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들었어요. 외국에 간 아저씨한테서 진작 들었어요. 오빠한테서? 그런데도 대나무를 배웠어? 소녀는 목소리를 높여 시기를 호되게 꾸짖었다. 네, 그래서 대나무를 배웠어요. 뭐라고? 시기는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쉰 뒤 색강의 고기들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공장 기름과 농약이 둥둥 떠서 색강의 고기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고기들이 씨가 마르기 전에 한 마리라도 구출해야 하잖아요. 하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소녀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서 대숲을 바라보았다. 그 이파리마다에 은어떼들이 달라붙어 은비늘을 반짝이는 것만 같았다. 시기는 대나무를 치켜들고 달빛 속으로 자박자박 빨려 들어갔다.